오늘 소개할 내용은 인공지능 역사에 큰 획을 그은 연구인 Mastering the Game of Go with Deep Neural Networks and Tree Search 논문에 관한 이야기예요. 이 연구는 컴퓨터가 사람처럼 직관적으로 바둑의 형세를 판단하고 가장 유리한 수를 스스로 찾아가는 똑똑한 인공지능 기술을 다루고 있어요. 바둑은 경우의 수가 우주보다 넓어서 오랫동안 기계가 인간을 이기기 가장 어려운 분야로 꼽혔어요. 화면에 보이는 귀여운 졸라맨이 무거운 가두가를 번쩍 들고 있는 것처럼 아주 거대한 산을 넘은 셈이에요. 전문적인 컴퓨터 공학 지식이 전혀 없으셔도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도록 편안하고 쉽게 풀어드릴 테니 첫 장부터 차근차근 살펴보아요. 바둑은 대국 중에 발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우주의 전체 원자수보다도 무수히 많은 엄청난 게임이에요. 동그란 바둑판 위에서 가능한 경우의 수는 10의 170제곱 이상으로 셀 수 없이 많아요. 그래서 탐색해야 할 공간이 너무 거대하다 보니 모든 경우를 하나씩 대입해보는 과거의 무작위 대입 방식은 완전히 막히게 돼요.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은 바로 바둑 특유의 직관적이고 모호한 형세 판단 때문이에요. 단순한 규칙을 가진 체스와 달리 바둑은 돌의 위치만 보고 누가 유리한지 평가하는 기준을 완벽하게 작성하기가 너무 난해하거든요. 결국 끝까지 돌을 두어보지 않고는 모든 상황을 완벽하게 계산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했어요. 과거에 인공지능이 주로 사용하던 몬테카를로 트리 탐색이라는 기술은 무작위 시뮬레이션에 강하게 의존했어요. 몬테카를로 트리 탐색이란 주사위를 수없이 던져서 나올 확률을 구하듯 바둑돌을 무작위로 끝까지 두어보고 승률을 짐작하는 방법이에요. 학생들이 시험을 볼 때 정답을 모르겠어서 무작정 연필을 굴려 번호를 찍어보는 것과 비슷한 원리예요. 하지만 이 방식은 깊은 고민 없이 얕은 정책을 써서 의미 없는 엉뚱한 수까지 일일이 살펴보느라 소중한 연산 자원을 심각하게 낭비하는 것이 병목의 원인이었어요. 인간 고수처럼 판세를 깊게 읽어야 하는데 이를 대체할 만한 정확한 가치평가 수단이 당시에는 아예 없었기 때문이에요. 결과적으로 방대한 경우의 수인 넓이와 계산의 깊이를 제대로 줄이지 못해서 탐색 효율에 심각한 병목이 발생했어요. 이런 답답한 상황에서 연구진은 인간의 뛰어난 직관을 흉내내는 심층 신경망을 새롭게 도입했어요. 심층 신경망이란 인간의 뇌 신경세포들이 서로 정보를 주고받으며 학습하는 방식을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똑같이 따라한 기술이에요. 회사에서 신입사원이 훌륭한 선배들의 업무 방식을 보고 배우며 자신만의 노하우를 쌓아가는 과정과 아주 비슷해요. 바로 이 기술을 바탕으로 현재 승률을 계산해주는 가치망과 다음에 둘 유력한 수를 추천해주는 정책망이라는 놀라운 두 무기를 달아주었어요. 이렇게 몬테카를로 트리 탐색과 두 개의 똑똑한 신경망을 하나로 결합한 결과 막히던 지점이 시원하게 풀렸어요. 인공지능의 두뇌 역할을 하는 이 신경망은 주로 이미지 처리에 쓰이는 합성곱 신경망을 뼈대로 삼고 있어요. 합성곱 신경망은 사진 속 사물의 특징을 아주 잘 잡아내는 기술로 바둑판 자체를 하나의 거대한 이미지 픽셀처럼 시각적으로 받아들이는 방식이에요. 우리가 복잡한 길거리 사진을 보고 자동차와 사람을 한눈에 구분하듯 컴퓨터가 바둑판의 패턴을 직관적으로 뽑아내는 거예요. 이렇게 추출된 정보를 바탕으로 정책망은 어디에 둘지 확률 분포를 출력하고 가치망은 현재의 승패 예측값을 단 하나의 숫자로 깔끔하게 출력해요. 두 네트워크의 역할을 한 문장으로 비교하자면 정책망은 위치를 알려주고 가치망은 승률을 알려줘요. 하나의 거대한 신경망을 두 갈래로 나누어 각자 잘하는 일에만 온전히 집중하게 만들면서 정보 처리 속도가 비약적으로 빨라졌어요. 이제 두 신경망 중에서 정책망이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조금 더 깊이 알아볼게요. 정책망은 인간 전문가들이 남긴 방대한 기보를 꼼꼼히 학습해서 바로 다음 수를 예리하게 예측하는 역할을 해요. 마치 열정적인 신입사원이 선배들의 과거 우수 기획서를 열심히 공부해서 어떤 아이디어가 통과될지 미리 감을 잡는 것과 같아요. 이 덕분에 탐색해야 할 후보 수의 범위를 획기적으로 좁히며 불필요한 가지를 쳐내어 넓이 병목을 크르지레세요. 모든 수를 맹목적으로 다 쳐다보지 않고 오직 고수가 될 법한 훌륭한 수만 집중적으로 살펴보게 된 것이죠. 짧게 요약하자면 정책망은 무의미한 성각지를 없애고 똑똑한 탐색을 돕는 가지치기 전문가예요. 다음으로 가치망은 현재 대국 상황에서 흑과 백 중 최종적으로 누가 이길지 미리 꿰뚫어보는 역할을 맡고 있어요. 무작위로 끝까지 두어보지 않고도 돋보기를 들이대듯
현재의 형세만으로 승패를 빠르게 판단하는 거예요. 이건 마치 영리한 학생이 기말고사를 다 치르기 전에 중간고사 성적만 보고 자신의 최종 학점을 아주 정확하게 예측해내는 놀라운 능력이에요. 무식하게 끝까지 가보는 과거의 시뮬레이션 방식보다 훨씬 적은 연산량만으로도 상태를 훌륭하게 평가할 수 있어요. 결과적으로 게임이 끝날 때까지 깊게 파고들어야 했던 탐색의 깊이 병목 현상이 여기서 확 줄어들었어요. 지금까지 나온 핵심을 요약하자면 정책망은 넓은 선택지를 줄여주고 가치망은 깊은 계산을 줄여줘요. 인공지능을 똑똑하게 훈련하는 파이프라인 과정은 크게 3단계인데 그중 첫 번째가 바로 지도학습이에요. 지도학습은 완벽한 정답이 있는 데이터를 기계에게 입력해서 규칙을 스스로 찾아내게 만드는 가장 기본적인 훈련 방식이에요. 유명한 바둑 서버에 쌓여있는 인간 고단자들의 훌륭한 기보 3천만 개를 정답지 삼아 뼈대가 되는 기초를 탄탄히 다져요. 마치 수험생이 해설지를 바로 옆에 펼쳐두고 똑같은 답을 찾아내는 연습을 밥 먹듯 끊임없이 반복하는 것과 같아요. 이런 성실한 훈련 방식을 통해 주어진 바둑판 상태에서 전문가의 다음 수를 무려 57% 확률로 맞추는 분류 문제에서 높은 정확도를 달성했어요. 두 번째 단계는 남의 정답을 수동적으로 외우는 것을 넘어서 강화학습이라는 능동적인 훈련으로 넘어가는 과정이에요. 강화학습은 잘한 행동에는 달콤한 상을 주고 잘못한 행동에는 쓰디쓴 벌을 주어 기계가 스스로 최적의 행동을 찾아가게 하는 방식이에요. 신입사원이 여러 프로젝트에 직접 부딪혀 보면서 성공 인센티브와 실패 경험을 통해 실전 감각을 스스로 키우는 것과 똑같은 원리예요. 기초를 다진 현재 버전의 정책만과 과거 버전의 정책망이 서로 끊임없이 가상대국을 치르며 치열한 자체 실전을 겪어요. 승리하면 1점의 보상을 주고 패배하면 마이너스 1점의 벌점을 주면서 인간의 스타일을 모방하던 한계를 극복하며 오직 승리만을 목표로 진화할 수 있었어요. 결과적으로 외부 정답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가중치를 영리하게 갱신하면서 학습이 엄청나게 효율화되었어요. 마지막 세 번째 단계는 바둑판에 숨겨진 승률을 정확하게 꿰뚫어보는 가치망을 본격적으로 학습시키는 훈련이에요. 강화학습으로 똑똑해진 정책망끼리 서로 수많은 자가대국을 벌여서 게임 기록이라는 완전히 신선한 데이터를 잔뜩 만들어내요. 게임의 특정 중간 상태와 그 게임이 최종적으로 승리했는지 패배했는지 결과를 하나의 쌍으로 예쁘게 묶어서 가치망에게 달달 외우게 해요. 이때 비슷한 데이터만 편식해서 외우는 과적합 현상을 막으려고 3천만 개의 서로 전혀 다른 게임에서 위치를 딱 하나씩만 샘플링했어요. 과적합이란 기계가 훈련용 문제만 달달 외워버려서 처음 보는 진짜 시험 문제에서는 오히려 점수가 뚝 떨어지는 함정을 쓰대요. 이런 꼼꼼한 데이터 추출 방식 덕분에 한 번도 본 적 없는 미지의 상태에서도 승률을 정확하게 예측하는 회귀 분석 성능이 훌쩍 뛰면서 막히던 지점이 풀렸어요. 이렇게 훈련된 2개의 신경망을 기존 탐색깁과 하나로 엮어내는 통합 엔진이 바로 비동기 몬테카를로 트리 탐색이에요. 비동기 방식이라는 건 컴퓨터의 중앙 처리 장치가 시뮬레이션을 돌릴 때 그래픽 처리 장치가 멈추지 않고 신경망 계산을 동시에 병렬로 처리한다는 뜻이에요. 쉽게 말해 머리가 아주 좋은 2명의 에이스 직원이 각자 맡은 일을 기다리지 않고 동시에 착착 진행하는 환상적인 협업과 같아요. 정책망과 가치망이 만들어낸 훌륭한 정보는 선택, 확장, 평가, 백업이라는 4가지 유기적인 단계에 골고루 녹아들어요. 여러 개의 스레드가 트리를 쉴 새 없이 거닐며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데이터 처리 속도가 눈에 띄게 빨라졌어요. 트리 탐색의 첫 번째 과정인 선택 단계는 트리의 뿌리에서 시작해 가장 유망해 보이는 자식 노드를 골라 내려가는 길찾기예요. 여기서는 승률을 의미하는 Q값과 탐색 보너스를 의미하는 U값의 합이 가장 높게 나오는 곳으로 과감하게 뻗어나갑니다. 방문의 수가 적어서 남들이 안 가본 낯선 곳이거나 정책망이 확률이 높다고 점 찍어준 곳에 이 탐색 보너스를 두둑하게 얹어주는 방식이에요. 직장인이 점심시간에 이미 맛이 검증된 단골 식당을 갈지 아니면 한 번도 안 가본 새로운 맛집을 개척할지 현명하게 고민하는 것과 똑같아요. 이처럼 기존의 훌륭한 정보를 안전하게 활용하는 것과 새로운 가능성의 길을 탐험하는 것 사이에 황금 같은 균형을 깐깐하게 유지해요. 두 번째 과정인 확장은 탐색의 끝자락인 리프노드에 도달했을 때 미지의 영역으로 새로운 가지를 쭉 뻗어내는 듬직한 단계예요.
리프누드란 나뭇가지의 가장 끝에 달린 잎사귀처럼 아직 탐색이 끝나지 않은 가장 깊은 지점을 의미해요. 새로운 자식 노드가 만들어지면 가장 기초적인 지도 학습으로 훈련된 정책망을 불러와서 각 후보수의 초기 우선순위인 사전 확률을 정교하게 매겨요. 이렇게 정성껏 계산된 사전 확률은 꼬리표처럼 단단히 저장되어 유망한 수부터 먼저 파고들도록 듬직하게 길잡이 역할을 해요. 간단히 요약하자면 확장은 무의미한 탐색을 과감히 줄이고 가능성 있는 미래의 청사진만 빠르게 그려보는 효율적인 단계예요. 세 번째 과정인 평가는 새롭게 뻗어나간 이 낯선 위치가 과연 얼마나 우리에게 유리한지 구체적인 점수를 매기는 냉정한 시간이에요. 알파고는 특이하게도 전혀 성격이 다른 두 가지 방식을 반반씩 섞어서 이 낯선 지점의 가치를 아주 꼼꼼하게 평가해요. 첫 번째는 똑똑한 가치망이 현재 판세를 쓱 훑어보고 승률을 직접 우아하게 계산해내는 방식이에요. 두 번째는 고속 롤아웃이라는 거친 기술을 써서 주사위 굴리듯 게임 끝까지 무작위 시뮬레이션을 마구 돌려보는 방식이고요. 가치망의 직관적인 예측과 고속 롤아웃의 시뮬레이션 결과를 람다라는 파라미터 비율로 절묘하게 섞어 최종 가치를 산출하며 막히던 지점이 시원하게 풀렸어요. 마지막 네 번째 과정인 백업은 방금 평가에서 얻어낸 훌륭한 결과를 내가 지나온 모든 상위 노드에 거꾸로 전달하는 단계예요. 아래에서 얻은 귀중한 평가 결과를 뼈대 삼아 내가 거쳐온 각 노드의 방문 횟수와 평균 가치 통계를 가장 최신 상태로 성실하게 갱신해요. 이때 여러 연산이 엉뚱하게 같은 곳만 중복해서 무식하게 파보는 걸 막으려고 가상의 패배라는 아주 영리한 안전장치를 사용해요. 가상의 패배란 누군가 이미 탐색 중인 좁은 길에 임시로 출입금지 팻말을 걸어두어 동료들이 효율적으로 다른 길을 찾게 만드는 기발한 원리예요. 결과적으로 이 네 가지 과정이 쉴 새 없이 빙글빙글 돌아가면서 트리의 상단에 쌓이는 통계 정보는 중복 없이 점점 더 소름 돋게 정교해져요. 이전 평가 단계에서 스쳐 지나갔던 고속 롤아웃 정책이 대체 무엇인지 여기서 조금만 더 짚고 넘어갈게요. 고속 롤아웃은 무겁고 복잡한 심층 신경망을 거치지 않아서 정교함은 좀 떨어지지만 속도 하나만큼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빠른 훌륭한 정책이에요. 이 마이크로초라는 인간의 눈 깜빡임보다 훨씬 짧은 찰나의 시간에 다음의 둘수를 뚝딱 결정해버리는 무서운 연산 능력을 자랑해요. 바둑판 전체를 보지 않고 돌 주변의 좁은 특징 같은 가벼운 정보만 쓱 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런 무서운 속도 한계 돌파가 가능했어요. 속도가 다소 느린 가치망의 묵직한 평가를 훌륭하게 보완해주면서 전체 탐색의 박자를 끌어올리는 감초 역할을 톡톡히 해내요. 알파고의 방대한 연산량을 감당하기 위해 시스템은 단일 머신 버전과 엄청난 규모의 분산 컴퓨팅 버전 두 가지로 나뉘어 설계되었어요. 가장 강력한 분산 버전은 무려 1200여 개의 중앙 처리 장치와 170여 개의 그래픽 처리 장치를 하나로 거대하게 묶어서 움직여요. 마스터머신이라는 똑똑한 지휘자가 전체 트리의 큰 그림을 관리하고 수많은 워커머신이 자잘한 연산을 성실하게 나누어 맞는 구조예요. 혼자 낀틴대냐 일하던 부서에 엄청난 수의 숙련된 직원이 한꺼번에 충원되면서 전체 업무 처리 속도가 비약적으로 빨라진 통쾌한 상황과 비슷해요. 하드웨어 자원을 더 많이 꽂아 넣을수록 시스템의 성능이 멈추지 않고 선형적으로 쑥쑥 올라가는 훌륭한 구조를 완성하면서 처리 속도가 눈부시게 빨라졌어요. 이렇게 완벽하게 다듬어진 알파고를 기존에 가장 뛰어나다고 평가받던 다른 쟁쟁한 바둑 프로그램들과 토너먼트로 맞붙여 보았어요. 크레이지 스톤이나 젠 같은 당시 최강의 프로그램들을 상대로 분산 버전도 아닌 단일 머신 알파고만으로 495전 494승이라는 압도적인 결과를 냈죠. 심지어 상대방에게 먼저 돌을 깔아주고 시작하는 몹시 불리한 젖바둑에서도 기존 프로그램들을 가볍게 짓눌러 버렸어요. 젖바둑이란 실력 차이가 나는 두 사람이 대국할 때 하수가 미리 몇 개의 돌을 판에 놓고 시작하는 일종의 핸디캡 룰을 말해요. 슬라이드의 오른쪽 통계 지표를 보시면 다른 프로그램들과 알파고의 성능 격차가 얼마나 까마득하게 벌어졌는지 한눈에 확인할 수 있어요. 단순한 컴퓨터들끼리의 시시한 대결을 넘어 마침내 진짜 인간 프로 기사인 유럽 챔피언 판후이와의 역사적인 대결이 펼쳐졌어요. 아무런 핸디캡 없이 완전히 동등한 족감인 호선으로 공식 대국 5판을 치열하게 진행했는데 결과는 모두의 예상을 깬 5대0 완승이었어요. 호선이란 두 대국자가 실력이 같다고 보고 핸디캡 돌 없이 공평하게 번갈아가며 두는 가장 기본적인 정식 대국 방식을 뜻해요.
인공지능 전문가들이 앞으로 최소 10년은 더 지나야 가능할 것이라고 굳게 믿었던 견고한 한계를 단숨에 돌파해버린 놀라운 사건이었죠. 인간 고유의 직관 영역이라 굳게 믿었던 모호한 형세 판단을 신경망으로 완벽히 모방해냈기 때문에 이런 엄청난 조기 한계 돌파가 가능했어요. 도무지 이길 수 없을 것 같던 바둑에서 알파고가 이렇게 놀라운 완승을 거둘 수 있었던 핵심 승리 요인을 종합해 볼게요. 첫째로 똑똑한 정책망이 승리와 거리가 먼 엉뚱한 수들을 사전에 싹 걸러내어 탐색해야 할 넓은 폭을 획기적으로 줄여주었어요. 둘째로 예리한 가치망이 마치 오래 바둑을 둔 고수의 직감처럼 판세를 짚어내어 끝없이 이어질 뻔한 깊은 계산 병목을 훌륭하게 줄였어요. 셋째로 기존의 몬테카를로 트리 탐색이 지치지 않고 든든하게 더해지면서 장기적이고 정교한 수읽기와 끈질긴 전략 수립까지 완벽하게 맞물려 돌아갔어요. 쉽게 말해 이 세 가지 핵심 요소들이 서로의 빈틈을 훌륭하게 메워주는 상호 보완적 결합이 승리의 진짜 비결이에요. 수십 년의 시간 동안 굳게 닫혀있던 인공지능의 가장 거대한 난제를 드디어 멋지게 정복해냈어요. 직관적인 형세 판단과 정교한 트리 탐색을 결합하여 어떤 복잡한 상황에서도 통할 수 있는 강력한 범용 알고리즘을 세상에 증명해낸 거예요. 이 혁신적인 구조는 단순히 바둑이라는 보드게임을 넘어서 의사결정이 필요한 다른 수많은 문제에도 얼마든지 유연하게 적용될 수 있어요. 의료 연구나 과학 발전처럼 탐색 공간이 너무 넓어 인류가 풀지 못했던 어려운 문제들에 이 기술이 적용되어 막히던 지점이 풀릴 날이 머지 않았어요. 오늘 살펴본 연구는 직관을 모방한 심층신경망과 트리 탐색을 결합해 바둑을 정복해낸 혁신적인 성과로 전체 내용을 요약할 수 있으며 오늘 준비한 알파고의 내부 이야기가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한 번씩 부탁드려요.